돌아왔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지표도 좋지 못했지만 뉴욕 증시가 괜찮게 마감이 됐었고, 그런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코스피도 2000 위에서 괜찮은 스타트를 보였는데요. 2008선까지 올라갔던 코스피는 그러나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역시 환율 리스크가 BOJ 이후 의외로 줄어들었지만 역시 꼬인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늘 1980선도 겨우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이 먼저 발을 빼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더니 곧바로 외국인들이 현물까지 팔면서 수급은 그야말로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연기금 정도만 아주 쬐끔 매수 강도를 이어갔었는데요. 코스피의 종가와 같이 밀린 코스닥, 무엇보다 환율은 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오늘 자동차주가 꽤 선전했는데 상승폭이 어느 정도였을지 종가까지 챙기고 다시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월 23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BOJ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2000선 회복해 장출발했습니다. 엔화 약세 기조가 주춤한 사이 수출주들이 반등에 나서면서 코스피 역시 상승세 이어가는가 싶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기관의 매도 공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는 하락 반전됐습니다. 막판 들어서는 외국인까지 매도로 포지션 틀면서 하락폭이 깊어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980선에서 장마쳤습니다. 마감 종가입니다. 0.61%의 내림세 보이면서 1984선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기관 쪽에서 강력한 매도세 나타내면서 지수는 하락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나흘째 상승으로 장출발했지만 오늘 하락 반전됐습니다. 513포인트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지수는 하지만 하락 반전된 모습 이어가면서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원 30전에 오름세 보이면서 장출발했습니다. BOJ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환율 오늘 상승폭 강하게 보인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올 들어서 선물을 또 이렇게 많이 판정 5,000계약 넘게 팔았고요. 기아차는 막판에 마이너스로 하락 반전돼서 끝났습니다. 자동차주 그냥 정리하라라고 했었었는데 그 말을 얼마나 우리 개인 투자자가 실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는 1980 턱걸이 마감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만 반짝했었고 끝끝내 계속 밀리면서 끝났다라는 것이 어제 느낌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의도로 가보죠. NH농협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애널리스트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결국 환율 문제를 좀 풀었지만은 결국 수급 문제를 해결 못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벵가드니 환율 대비했을 때 코스피가 현재 2,100선 정도까지 왔으니 외국인들을 팔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빠진 사실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어제 21선 거의 살려놓는 듯 하면서 2,000 코앞에 두고 끝났었는데 오늘 웬걸 2,000이다 했어요. 오늘 21선을 다시금 강하게 깨고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밤에 또 미국 쪽에서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지금 대기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잠깐 옆 나라 일본 증시를 좀 보면요. 일본도 우리랑 같이 끝났을 거거든요. 1.46% 역시 1.5%가량 밀리면서 1,500선, 1,550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변동성만 보면 2,008선에서 최고점 찍고 1980에서 끝났으니까 이 변동폭이 23포인트나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NH농협증권 문을 두드려 봅니다. 김중원 연구위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에 의외로 굉장히 크게 밀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공백이 이렇게 무섭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장 막판에 집중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확대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장 막판에 동시효과의 지수 하락폭이 좀 확대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말씀하신 것 같이 일본 증시 오늘 좀 엔화 반등 예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했는데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래나 저래나 국내 증시가 좀 불리한 여건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증시가 많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이제 반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국내 증시가 하락했고 오늘은 또 일본 증시가 또 하락한다고 그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좀 하락하는 이래나 저래나 조금 불리한 모습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프로그램 쪽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고 연기금만 조금 샀는데 이럴 때 이제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사실 새해 들어 뭐 2천 넘기는 줄 알고 안착되는 줄 알고 사셨던 분들은 또 고생하셨다가 이제 다시 2천인가 했는데 오늘 또 실패로 끝났단 말이죠. 네, 뭐 지난주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은데 차분히 좀 앞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이게 중국 쪽 관련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최근까지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관심은 이제 미국 쪽 이슈 및 최근에는 이제 뭐 환율 그리고 엔화 등의 이슈였는데 이제 2월 초면은 이제 순절 특수가 시작되고 3월 초에는 이제 중국 신지도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양대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향후에는 주식시장의 관심이 좀 중국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을 좀 차분하게 대응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발표된 뭐 중국 경제 지표든 모두 양호했는데요. 뭐 4분기 GDP, 뭐 12월 수출, 산업생산, 소비 등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해 중국 경기도 한 2012년 3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2005년 이후에 국내 증시하고 중국 경기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통상적으로 중국 경기가 위축되었던 국면은 국내 증시에서 중국 영향력이 약화되지만 경제 확장 국면에서는 국내 증시의 영향력이 높아졌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뭐 주로 국내 소재 산업재 섹터가 중국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음식료, 의류, 생활용품 등 주로 내수 업종에 중국 영향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작년 3분기를 저점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2013년에 중국 경기의 회복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2월 초를 시작으로 중국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시점에서 뭐 중국 수혜가 가능한 내수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역시 이제 안전한 쪽은 중국 춘절 쪽에 모멘텀 있는 특별히 이렇게 중국 경기가 돌아나갈 때는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과거에 얘기했던 소재 산업재 쪽의 수혜주라기보다 음식료, 의류, 생활용품 여기에 소비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겠군요. 그나저나 오늘 밤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애플의 실적 발표 있는데요. 뭐 시장 얘기는 결국 그 아이폰 5의 그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이 뭐 좋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내 증시로 보면 뭐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진이 좀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애플의 실적 부진이 뭐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실적 부진, 그러니까 악화로 인한 것이 아니고 애플의 고유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삼성전자 등을 통한 이제 수혜 종목들은 사실 뭐 센티적으로는 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로 본다면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조정 시에는 좀 매수를 해보는 것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네, 결국 아이폰 5가 좀 신통치 않아서 그냥 애플의 문제로 또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셨네요. 어쨌거나 안전한 쪽은 중국 춘절 모멘텀이 있는 소비주라고 전략을 아주 안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980으로까지 다시 되돌아온 느낌입니다. 역시 2천은 무리였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세한 분석을 듣기로 합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선물 5천 계약 매도, 프로그램은 거의 1,900억 출회, 베이시스는 0.56까지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외국인들 선물에서 밀어버린 이유는 어디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일 그 해외 증시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소폭 그 21선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그 장 후반 가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시 이후에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투자 주체별로 보시면 오늘 투자 주체별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외국인과 기관 모두 그 거래소에서 순 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순 매수로 시작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현물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오늘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 금액상으로는 6,600억 가량
6,600억가량의 매도가 출회되었는데, 그 거래량상으로 보면 지금 약 5,007계약 정도의 매도가 출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선물 시장이 마감되지 않아서 종가 상한까지는 조금 더 매물이 출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들은 그 일간 추이로 보시면 지금 최근에 지난번 그 선물 대량 그 주문 실수 이후에 지금 14,000계약 이 주문 실수 이후에 지금 가장 최대치의 매도가 좀 출회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강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그 선물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악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베이시스 장중 흐름을 보시면 지금 11시 때 그 저점을 찍은 다음에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2시 이후에 다시 한번 베이스 괴리차가 악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되었는데요. 먼저 그 차익 쪽을 보시면 차익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면서 2시 이후에 물량이 좀 급격하게 출회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차익 쪽도 2시 이후에 좀 강하게 매도가 좀 출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그 장중 내내 지속적으로 매도 기조가 이어졌던 부분을 생각하면 뱅가드 관련 물량의 일시적 출회 이후에 지금 그 베이시스 괴리차가 그 악화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출회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금일의 그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장 막판에 이렇게 좀 강하게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가 출회된 부분은 12월 배당 관련 물량들을 지금 좀 빠르게 청산하려는 외국인의 의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그 주체별로 좀 움직임을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별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으로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서 그 중소형주에 대한 좀 수요가 좀 많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운수 장비와 유통업 관련해서 좀 매수가 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기금이 소폭의 그 매수세를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전 종목에 걸친 매도가 좀 많이 출회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운수 장비 쪽에서는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매수 움직임을 보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쪽에서도 좀 강한 매수가 좀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금일 보시면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운수 장비 쪽에서는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준 반면에 화학주 쪽에서는 좀 큰 폭의 매도가 좀 출회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기조가 운수 장비, 그 최근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 엔화 약세에 따른 상대적인 국내 운송업계의 강세에 대한 그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차익 잔고 옵션 만기 때도 좀 조용했었는데 이 물량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은 대형주가 참 어려워지겠다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자꾸 물량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코스피는 얼마까지 다시 아래쪽으로 좀 생각을 해두어야 됩니까? 네, 지금 거래소 일봉을 보시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정도 수준인 그 2000선 아래 1900선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라고 전반적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때문에 반등을 하게 되면 2000 이상인 약 2025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시면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지금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시장에서 시장을 하락 쪽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의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력들이 시장에 순응하면서 팔기보다는 조금 급하게 매물을 좀 청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지금 원래 예상했던 약 2025 정도까지의 그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1차적으로 그 입경선들이 집중되어 있는 1950까지는 충분히 하락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지점까지 하락한 이후에 수급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에서 바닥이 형성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의 모멘텀이 생길지는 이때의 수급 변화에 대해서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50까지 열어둬야 된다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 오늘 차하고 게임주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적 관련돼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받은 특별히 내수주는 뭐 급락하기도 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리베이트 또 관련된 CJ그룹주도 또 많이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특징주 챙겨주시죠. 네, 여러 가지 오늘 특징주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강했던 업종의
토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금일 물론 장 시작 이후에 등락을 보이다가 종가상은 소폭의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지만 1.63% 상승한 21만 8천 원으로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엔화 진정에 따른 중국 성장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최근 2012년 중국 시장의 승용차 판매 대수, 자동차 판매 대수가 85만 5,995대로 전년 대비해서 약 16%가량 증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4년 연속해서 미국 판매량이었던 70만 대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국 시장이 2012년 7.1% 증가하고 2013년엔 9.5% 자동차 시장이 증가할 것을 좀 전망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특히 현대차에 대한 메리트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금일 빠질 수 없는 얘기가 환율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을 보시면 최근 일봉으로 봤을 때 90달러 엔당 1달러당 90엔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 소폭의 조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일 시간대별 환율로 보셔도 일본 엔화가 상당히 이제 90엔 이후에 좀 강한 약세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그동안 엔화가 너무 좀 약세 흐름을 좀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추가적인 자산 매입 이후에도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한 그동안 자동차들이 자동차 업종이 하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엔화 약세와 또 상대적인 원화의 강세가 원인이었는데 최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시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오늘 좀 급락한 부분은 LG 생활건강이 좀 강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8,897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7%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은 793억으로 전년 대비 6%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875억으로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밑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는 추운 날씨와 불황 등의 여파로 생필품 용품과 음료 부분의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4분기 경기 부진 영향으로 중장기 실적 전망을 하회하게 될 요인은 되지 않겠지만 실적 부진이 금일의 주가 하락에 가장 큰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미 200일선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가 메리트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관들 쪽에서 움직임을 보시면 금일도 기관들 쪽에서 상당 부분 매물이 나왔고 특히 기업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4만 거래량 이상, 4만 주 이상의 매도가 좀 출회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가격 메리트만 보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해결되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컴투스인데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상당 부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웹보드 규제와 게임 중독 예방 규제, 또한 모바일 게임의 셧다운제 등 다양한 규제 이슈 때문에 인터넷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점점 구성이 되고 또한 대부분의 규제안들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체들의 펀더멘탈이 견고함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지금 상당히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때문에 향후에 규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그러면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 소개 및 대응법까지 앞선 수급 분석과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대리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외로 조금 부진했었던 미국의 주택 지표가 이제 지난밤에 있었었는데 계속해서 미국 쪽 주택 지표는 나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밤 애플의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 장중에 혹은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결과를 받아보실 겁니다.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내일장에 필요한 전략 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이호선 대리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저희가 먼저 답을 받아놓았거든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필요한 전략, 주식 살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지, 그 전에 종목 선정에 필요한 기준은 어떤 걸로 잡으면 좋을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먼저 이호선 대리님의 답변은요. 코스닥 내에서만 사자. 김선희 대표님은 지수 불안하니까 여전히 관망하자 하셨네요. 이호선 대리님은 코스닥 중에서도 중국 도시화 추진하는 데 따른 수혜주를 보면 좋은데 진성 TC를 내일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다 꼽아주셨고, 김선희 대표님은 내수 방어주를 보는 게 시장 불안의 대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듯한데요. 토신주 가운데 KT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코스피 대형주 사서 수익을 계속 쌓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오늘만 당장 봐도 그렇죠. 이호선 대리님은 코스닥 내에서만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수급이 좀 네, 많이 꼬였죠.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꼬였는데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그 코스닥 업종으로 약간 눈을 돌리실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을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050원 찍고 조금 반등이 나와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이것의 지금 실제 지수를 오늘 1980 정도로 끝났는데 이 지수를 이제 예전의 환율과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1981, 오늘이 이제 1980으로 끝났는데, 지난해 3월 고점이 한 2057포인트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사실은 그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치는 2057보다는 오히려 높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년 전에 환율은 한 1134원이었는데요. 지금보다 한 60원 정도 저렴한 그런 이제 환율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종가로 봤을 때는 한 2131포인트 정도로 오히려 지금 있는 1980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체감지수는, 외국인 체감지수는 200포인트 정도가 높게 아직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외국인 매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도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코스닥 쪽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뱅가드 관련해서 또 사인 프로그램 쪽 이제 차익 잔고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까지도 외국인들이 파는 쪽에 투자 심리를 더 북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코스닥을 잘 보자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대표님께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일 대표님 주식 살까요 하니까 여전히 그냥 관망만 하자고. 네, 제가 지금 3주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 드렸던 게 코스피는 1950포인트 봐야 된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수 자체 코스피 1950포인트에 대한 불안감 있습니다. 그 저점을 2000포인트가 깨진 이후에 다시 한번 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3주째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적으로 내수주 보셔야 되고, 또 한 번 코스피 지수 아직 확실하게 반등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지켜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뉴욕 지수, 뉴욕장은 어제 월요일 날 쉬고서 어제 다시 열어줬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좀 찍어줬습니다. 뉴욕장은 왜 미국은 잘 가는데 국내 지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여전히 그 해답 자체는 약간의 환율 영향도 있겠지만서도 좀 수급적으로 지금 좀 약간 꼬여있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 또 하나 크게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호재성 자체, 뉴스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없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그냥 대장주 중심인 뉴욕 지수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게 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상승 상황이긴 하지만서도 국내 증시는 일단은 방향성 자체가 애매모호한 그런 시점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그나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반수 이상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좀 보여줍니다. 자, 국내 종목들 역시 그런 실적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서도 아직 조금은 지켜봐야 될 때,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이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구글
실적에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와줘서 뭐 시간으로 뭐 4% 급등하는 현상도 좀 보여줬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또 이후에서는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재정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발생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는 오늘 오전에 잠깐 반짝이는 상승을 보여준 이후 12시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주가가 큰 폭으로 다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확실한 지표 자체가 살아있는 추세가 살아있긴 하지만서도 크게 포인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수 역시 아직 큰 폭의 상승은 없는 겁니다. 자, 주택 지표 역시 예상보다 좀 부진했지만서도 기술적인 뭐 하락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역시나 2월 말에 있을 거 말씀드렸던 부분은 남유럽 문제, 채권 만기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조기 총선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 3개월까지 유보됐지만서도 재정 절벽 문제 역시나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 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친 이후에 또 다른 골머리를 안을 게 바로 이 재정 절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좀 해결을 끝내야 되는데 아직 그래도 기간이 지금부터 해서 한 2달가량은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이 2월 말까지 지속될 겁니다. 어닝 시즌이 끝나는 게 바로 2월 중순이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해서는 굉장히 골머리를 안게 되는 거죠. 그럼 국내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 부분이 미국에 있는 그 여타 다른 종목들보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따라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고 또 한 번 말씀드릴 부분은 재정 절벽 문제 역시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고 확실하지 않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더 작용한다는 거. 약간의 그 빅스 지수 자체가 조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서도 조금 좀 안정이 됐지만서도 아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미국에 해당하는 장이고 국내 이제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한 턴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조금은 내수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뭐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IBM, 구글 말씀하신 대로 괜찮았고요. 오늘 밤에 이제 드디어 애플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뭐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익이 깎일 것으로 1년 전 대비 한 2% 정도 깎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설마하니 안 나오지는 않겠죠. 그리고 예상대로 나와준다면 뭐 우리 뭐 삼성전자는 막 좋아할까요? 어떤 분은 이건 사실 아이폰 5의 문제라서 애플의 그쵸. 문제로 네. 한정 지어볼 수도 있다. 뭐 약간 타격은 전체적으로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게 장이 빠지는 것도 마지막에 빠지는 것도 저는 애플 영향이 없지 않다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관련주들이 국내 관련주들이 워낙에 많고 IT가. 또한 그렇죠.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오늘 뭐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가 조금씩은 좀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려다가 이게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 지금 구글과 IBM은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좋았습니다. 근데 애플 실적이 4분기 때 최악인 상황, 10년 만에 최악인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애플이 아니라 이제 국내 관련주들이 지금 된소리를 맞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나 LG 이노텍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좀 불안한 그 시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20일 선을 뚫고서 좀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서 오늘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거든요. 오늘 1%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애플의 영향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내일도 여지없이 주가가 무조건 애플 실적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당분간에 바로 그 전저점 부분이었던 LG 디스플레이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한 27,000원 부분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7,000원을 깨고서 일단 하락을 한 이후에 자 1분기에 대한 기대감. LG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LED 테마로서 그 TV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LG 이노텍은 약간 조금 뭐 조명템은 있긴 하지만서도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야말로 그 전저점 부분이었던 해당하는 부분 가격이 바로 한 7만 3, 4천 원 부분인데 이 라인 자체를 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만약에 저가로 잡으실 분들이라면은 일단 전저점 부분은 무조건 한번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애플 관련주들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요. 내일 또 LG 디스플레이는 때마침 본인들의 어떤 실적 발표도 있는데 1분기 전망이 벌써부터 안 좋아지는 이유인 애플의 실적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는 전저점을 충분히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락의 전망을 해주셨네요. 이호선 대리님도 뭐 똑같은 질문에 좀 어떤 의견이신지? 저는 일단은 애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이제 점유율의 그 성장 차이를 보면은 물론 이번에는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점유율 자체에서만요. 문제는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은 6%에서 10% 정도 증가를 예상하지만 안드로이드 시장 자체는 50% 이상의 급성장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이폰 5부터 점점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주가가 애플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700까지 갔다가 이제 $500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올해부터는 실적이 작년만큼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 발 안드로이드 제품들은 이제 모두 어느 정도 실적이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삼성, LG전자에도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28,900원, 27,000원까지 내려온다면은 오히려 LG전자의 효과를 받아서 주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LG전자를 좀 많이, LG전자가 아니고 애플을 좀 많이 공급하고 있는 실리콘웍스라든지 이런 기타 IT 관련 부품주는 계속 지금은 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또 이제 부품주, 애플 쪽, 벤더 쪽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좀 이래저래 안 되는 분위기가 일단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 또 실적 발표, 아주 무게감 있는 기업,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환율도 조금 변화가 있고요. 자동차 쪽에 우호적으로. 그래서 두 분께 그것도 추가 질문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뭐 곧바로 우리 이호선 대리님부터 내일 현대차 실적 뭐 전후로 해서 자동차 정리해야 될까? 오늘 기아차는 마이너스에서 끝났는데요. 제가 일단은 기아차랑 현대차는 올해는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이제 개선될 여지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모두 지금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환율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제 고환율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마진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이제 현대차에서 기대해 볼 만한 거는 현대 중국법인이 많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뭐 한 50% 가까이 성장할 수도 있다고 예측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차에 가장 많은 이제 공장이 이제 미국 공장이라든지 이제 해외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환율 정책에 의해서 사실 주가는 이제 많이 이제 4분기 실적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시면은 지금 반등이 오늘 좀 강하게 나오다가 이제 막판에 21만 8천 원, 그러니까 3,500원 오히려 시가보다도 좀 빠져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는 이상은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현대차 주가도 크게 이제 오를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단기로 생각했던 분들은 웬만하면 내일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오히려 만약에 아침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은 역방향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수익이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하셔서 일단은 현대차 엔화랑 그다음에 지금 환율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그렇게 썩 잘 나온다는 예상치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화는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 경험으로는 현대차가 언제나 실적 발표를요, 한 3시 이렇게 장 끝나고 거의 곧바로 이렇게 현대차가 하거든요. 그래서 장 중에는 아마 현대차 실적을 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김선우 대표님이라면 자동차를 단기로 들어갔다면? 네, 제가 지금 환율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제 차트를 좀 화면을 잡아주시면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지금 환율 가격 자체가 바로 그 전저점 부분인 작년 7, 8월에 보여줬던 그 가격대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쯤 저점, 거의 세 번째, 좀 1년치를 보자면은 거의 뭐 세 번째 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조금 이제 일봉치로 가자면은 지금 현재 차트가 서서히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 첫 단추를 서서히 꿰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환율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오히려 지금 현재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차트를 열어서 보자면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 차트와 비슷하게 좀 움직이긴 하지만서도 일단 바닥을 찍고서 반등하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현대차는 한 전저점 부분이었던 바로 그러니까 한 21만 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도달을 했다가 그 이후에 반등을 다시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대차가 깨지 않는 라인 자체가 한 20만 원 정도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지켜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너무나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환율 차트가 역시나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환율의 모습입니다. 자, 주봉으로 봐서도 작년치 똑같이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전저점 부근 라인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 초반이었을 때는 매수하는 그 시그널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라인 자체가 전 저점 부근 라인 거의 이제 흡사하게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은 크게는 빠지지 않고 기아차 같은 경우 역시나 단기적인 낙폭 이후에 반등을 다시 한번 꾸준하게 주지 않을까. 자, 1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중장기이신 분들은 그렇게 또 뭐 내일 당장 파나 뭐 이런 걱정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약간은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환율 상황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으니까 지켜보셔도 뭐 좋을 것도 같습니다. 약간은 좀 상이한 의견, 뭐 어쨌든 장기 그리고 단기로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이제 두 분이 당초 보셨던 종목 선정 기준 얘기를 좀 빠르게 확인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아까 코스닥만 본다 하셨었는데 네, 여기 이제 중국까지 같이. 네, 중국 일단은 지금 저희 믿을 만한 시장은 일단 중국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새 최근에 중국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 그 혹시 화면 한번 보시면 저도 중국장 한번 띄워봤거든요. 2,000포인트를 지금 저점으로 잡고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400포인트까지 왔는데요. 아무래도 요새는 그 도시화 관련돼서 수혜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국 이제 도시화 관련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한 2020년까지 그 7,200조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시화를 통해서요. 지금 지난해 말 50% 정도에는 도시화가 최근 이제 2030년까지는 뭐 60%까지 끌어올릴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화 관련된 수혜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내수 소비재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닥 내 매수 업종을 말씀드리면은 정책 기조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그 중소형주가 지금 수급이 어찌됐든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내에서도 일단 코스닥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중국 수혜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호선 대리님 나와 주셨으니까요. 네. 또 구체적으로 종목 한 5선 정도 얘기를 들어보죠. 예,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뭐 변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D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 수혜주랑 정확히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택 인베스트먼트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굉장히 그 직원들 성과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창업 이래 최대 실적이 아무래도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6% 올랐네요. 네, 계속 지금 고점에서 이제 계속 우상향하기 위해 차트 만들고 있고요. SBS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SBS도 주가가 지금 최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주에다가 그리고 실적이 어쨌든 1분기 실적이 민영 미디어랩 도입으로 인해서 조금 정상화가 이제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4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프로텍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있던 종목인데 오늘 또 신고가.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IT 관련주를 잡으신다면은 분명히 수익이 잘 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새롭게 한 종목 뭐 IT 쪽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다면서요? 네, YMC라는 제가 종목을 한번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네. 삼성전자 향 이제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아몰레드 관련돼서 시장 대비 수혜주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거의 도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그 삼성전자 향 메탈 타겟 업체가 거의 없거든요. 이 회사가 거의 모든 업종을 다 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한 작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관심이 종목에 넣어두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메탈 타겟이 뭐예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조금 이해를 더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V 부품이나 모든 부품에 들어가는 금속 업체에 대한 이 조정 업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금 이 회사가 그 삼성에서 아몰레드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속 업체 부품을 이제 모든 회사가 이제 YMC가 대부분 이제 많이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이제 11월 달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YMCA에서 A를 좀 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평판 디스플레이 이전에 전공정 소재 부품하는 쪽인데,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YMC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일단 관심군으로 오늘 새로운 종목을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진짜 사볼 만한 종목은 또 이따가 따로 하나 더 준비해
두신 모양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 김선현 대표님의 종목 고르는 기준 3주째 관망하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종목을 산다면은 네, 역시나 좀 내수 방어주주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중국 관련한 내수주로 해가지고 뭐 화장품주 추천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역시 내수주도 힘이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좀 지켜볼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KT를 좀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먼저 시장 상황 자체가 아직은 확실하게 회복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시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의 조금 연장선상입니다. 역시나 남아있는 악재들이 좀 너무나 강한 시장이고 그다음에 환율 문제 자체도 일단 반등은 좋지만서도 확실하게 해결이 아직은 좀 더 나오지 않는 상황. 환율이 일단은 1070, 80원대까지 좀 상승을 해준다면은 반등 기미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좀 보여야 되는 상황이 또 있고 또 하나 지속적인 또 코스피 2000포인트 아래 또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분이 역시나 지금 최근에 차트 흐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 자체를 좀 관망하시면서 조금은 내수주 그리고 방어주 중심으로 보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심리적 불안감이 국내 이제 글로벌 미국장 중심으로 해서는 뉴욕장 중심으로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 국내장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자체를 좀 50% 이상 조금은 유지하시면서 방어적인 전략을 좀 가지시면은 좀 괜찮은 투자 방안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이 살아나는 부분은 바로 2월 말은 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 끝나고 남유럽 문제 해결되고 재정전병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3월달부터 장 보시고서 조금은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수 방어주. 미국의 뭐 이제 부채 상한 이것도 임시적으로만 지금 한 시간을 벌어놓은 거라서 아직은 또 모르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방어주를 보자 하셨고 오늘 KT를 준비해 주셨었는데 사실 통신점은 딱 3인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KT가 4분기 실적으로만 보면은 제일 좀 처진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살만한 제가 통신주를 가지고 난 이유 중에 하나는 KT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미 좀 SK텔레콤 차트부터 제가 열어놨습니다. SK텔레콤 차트는 솔직하게 이 종목 지금 들어가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거 감히 지금 이거는 따라가는 그 추격 매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수하시기에 조금 힘든 실적이 가장 좋지만서도 힘든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은 차트 상황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고가 상황을 찍고서 박스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힘없게 뚫지 못하고 오늘 약간의 좀 하락폭을 키워줬기 때문에 아직은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역시나 약간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KT를 좀 보자면은 역시 KT가 아직은 그래도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 있는 상황에서 아래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점점 라인 자체를 이어본다면은 전 부분 자체 라인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 또 하나 영업이익 실적, 영업이익 부분에서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데 자, 부동산 부분하고 해결돼가지고 좀 어느 정도 그 매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잡힌다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한 4천억 이상이 조금 실질적으로 나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상회하는 모습, 자, 그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와주는 4분기 실적이 약간 눈에 보이는 실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서도 1분기에는 정말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수급 상황을 봐서도 꾸준하게 기관들이 오늘도 2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자, 연기금이 지금 8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꾸준하게 연기금, 최근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던 거는 연기금의 매수 패턴이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연기금에 매수하는 종목들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지금 완벽하게 가격 메리트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 또 하나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시초가에 담으시고서 목표가는 좀 짧게 한 4만 원 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한 주간 재밌는 수익이 좀 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3인방 가운데 제일 싸고 4분기도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고 1분기도 확실히 좋고 무엇보다 수급도 연기금이 꾸준히 산다. KT 4만 원 목표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선 대리님의 아까 그 종목 말고 숨겨둔 종목. 그렇죠. 제가 일단은 오늘 계속 중국 도시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수혜주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진성 TEC라는 종목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두산 인프라 코어라든지 캐터필러 같은 이제 중기계 업체에 이제 간단하게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4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바닥이라고 거의 확인이 되고요. 1분기부터는 회복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2014년부터 텍사스 일단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초두 자금이 좀 필요했던 것가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 법인 자체가 작년에는 거의 뭐 10억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캐터필라 그 회사에 여기 납품하는 업체인데 캐터필라양 매출액이 10억 미만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한 10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관련 가장 투자 예비 수혜주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중국 시장에서만 10배나 뭐 30%, 많이는 2배, 3배 이상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요새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을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예. 쭉 계속 올랐었네요. 네, 올해도. 굉장히 차트 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수급 같은 경우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입질에 조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매도가 나왔지만 한 5일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외국인도 한 오늘 7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중국 관련 수혜주가 최근에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진성TC가 최근에 9,000원을 돌파해가지고 10,000원까지도 오늘 도달했었거든요. 하지만 단기 가격으로 봤을 때는 11,000원 정도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시초가에 잡으시면은 뭐 매도가는 1,450원으로 일단 간단하게 잡아보았고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해서 이것은 올해 내내 좀 좋을 업종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수하시면 수익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사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저점 대비 굉장히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왔지만 단기적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진성TC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 종목 굉장히 비슷한 쪽이어서 화장품 쪽이었는데 간단하게 AS를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호선 대리님. 아마 첫날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매도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첫날 매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한국콜마였죠? 네, 맞습니다. 예. 한국콜마를 제가 지난주에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 날 바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크게 큰 폭이 빠지고 그리고 이틀 다시 상승했다가 오늘 다시 밀렸습니다. 21선에 정확히 닿았는데요. 29,300원이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가 망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비댈 수 있는 거는 내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추가 매수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비슷한 종목이었었는데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가 일단 좋았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아직 손절가까지는 터치를 안 했는데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렸던 라인이 일단 121선 라인을 좀 제가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121선 라인 자체에서 한 42,000원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3번 연속에서 121선 라인을 터치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 상황 괜찮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할지언정 1분기가 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도시화의 수요, 중국 도시화 수요를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꼭 홀딩하시고 좀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 5만 원까지는 분명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딩하시고 좀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두 종목 화장품주였는데 AS까지 받아봤습니다. 내일장에 관련된 전략만 다시 묶어서 정리해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애플의 실적 나오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지금 예상치가 13.48달러이니까 이걸 충족시키는지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의 2013년 투자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 부분도 유념 있게 보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